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, 고향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완전히 다시 생각하게 만든 한 사람의 기록입니다. 한편의 정말 가슴 뭉클한 에세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집, 그리고 우리 자신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 한번 깊이 들어가 볼게요. 이야기는 바로 이 문장으로 시작되거든요. 나에게는 두 개의 고향이 있다. 어찌 보면 참 평범해 보이는데 사실 이 문장 속에는 앞으로 펼쳐질 아주 거대한 여정의 시작이 담겨 있습니다. 하나가 아닌 두 개의 고향. 과연 이 두 공간이 그녀의 삶을 어떻게 흔들고 또 어떻게 다시 세우게 되는지 한번 따라가 볼까요? 자, 그럼 먼저 그녀가 떠나온 첫 번째 고향부터 시작해 볼게요. 이곳은 그녀에게 과연 어떤 기억으로 남아 있었을까요? 그녀의 두 고향은 정말 빛과 그림자처럼 아주 극명하게 대비가 돼요. 한쪽은 삶의 의미도 없고 그저 벗어나고만 싶었던 그런 잿빛 공간이었던 거죠. 반면에 아직 비어있는 저 다른 한 칸은 아마 그녀가 품었던 막연하지만 간절했던 희망과 기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. 그녀가 자란 곳은 뭐랄까 활기보다는 좀 정체된 분위기였어요. 젊은이들은 더 나은 삶을 찾아서 다들 떠나버렸죠.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이거예요. 남아있는 아이들이 꿀 수 있는 가장 큰 꿈이 한국 남자랑 결혼하는 것 아니면 한국에서 일하는 것이었다는 사실. 개인의 가능성보다는 그냥 정해진 길이 더 익숙했던 사회. 바로 이런 현실이 그녀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어 했던 거죠. 당연히 주변 사람들은 이런 그녀를 이해하기 힘들었겠죠. 아니, 어떻게 고향에 대해 그렇게 말할 수 있냐? 이렇게 핀잔을 주기도 했대요. 이 질문 하나에 그녀가 얼마나 외로웠을지, 또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했던 그 내적 갈등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자, 그렇게 그녀는 드디어 꿈에 그리던 한국에 도착합니다. 그런데 말이죠, 그 막연한 기대가 마주한 현실은 희망이 아니라 정말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. 사실 그녀가 한국에 온 과정은요, 당시 많은 여성들이 걸었던 길이랑 비슷했어요. 졸업하고 공장에서 일하다가 더 나은 삶을 꿈꾸면서 한국 남성과의 결혼을 선택한 거죠. 이건 어쩌면 정체된 고향을 벗어나기 위한 필사적인 선택이었고, 또 미래를 건 그녀의 첫 도약이었던 셈입니다. 근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. 뚜렷한 목표나 꿈 없이 살아왔던 과거가 결국 그녀의 발목을 잡은 겁니다. 결혼이라는 새로운 현실, 또 아내와 며느리라는 역할 속에서 완전히 길을 잃고 만 거죠. 왜냐하면 뭘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걸 몰랐으니까요. 낯선 문화, 서툰 살림, 소통도 잘 안 되고 이런 것들이 그녀를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은 거예요. 희망을 찾아온 땅에서 오히려 삶의 의미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 거죠. 이건 그냥 적응을 못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한 사람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그런 과정이었어요. 결국 절망의 끝에서 그녀는 모든 걸 남편 탓, 환경 탓으로 돌리기 시작해요. 그러다 마침내 이 모든 걸 그냥 끝내고 싶다 이런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된 거죠. 정말 꿈을 찾아온 여정에서 가장 어둡고 힘든 순간이었을 거예요. 하지만 여러분,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있잖아요. 그녀의 인생 전체를 뒤바꿀 엄청난 전환점이 찾아옵니다.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의 진짜 하이라이트죠.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건요, 무슨 거창한 목표 같은 게 아니었어요. 바로 가족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이었죠. 나만 바라보는 아이들, 또 나를 믿어주는 부모님을 보면서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겠구나. 내가 싸워야 할 이유가 있구나.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. 그리고 그녀는 스스로에게 아주 결정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. 내가 나를 돕지 않으면 대체 누가 나를 도울까? 바로 이 질문이었어요. 이 질문 하나가 모든 걸 바꾼 거예요. 남 탓, 세상 탓을 하던 시선이 오롯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그 순간, 진짜 변화가 시작된 거죠. 자, 이게 바로 그녀가 스스로를 치유하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입니다. 고통에서 도망치는 대신에 그냥 정면으로 마주하고 자신의 상처받은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죠. 이 과정을 통해서 그녀는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는 걸 넘어서 아예 완전히 새로운 자신을 만들어낸 거나 다름없어요. 자, 이제 드디어 이야기의 마지막 장입니다.
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서 그녀가 발견한 새로운 삶의 의미, 그리고 새로운 고향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. 이제 그녀에게 고향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그냥 태어난 장소를 의미하지 않게 돼요. 그녀가 내린 새로운 정의를 보면 고향이란 바로 꿈을 주는 곳이래요. 나의 삶과 가족, 그리고 나의 미래가 있는 곳. 그러니까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서 내 마음이 뿌리 내린 그런 정신적인 터전이 된 거죠.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그녀의 개인적인 깨달음이 더 큰 의미로 확장돼요. 한국이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처럼 온 수많은 이주민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꿈을 주는 희망의 땅이라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. 이게 바로 이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도 좀 의미 있는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. 그냥 한 사람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하잖아요.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정말 가장 힘있고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선언합니다.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. 여러분, 이건 단순히 국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.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내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얻어낸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뭐랄까 승리의 선언 같은 거죠.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지는 것 같아요. 여러분에게 진짜 집, 진짜 고향은 어디인가요? 그냥 우리가 태어난 물리적인 장소인가요? 아니면 우리의 마음과 꿈이 머무르는, 우리가 진정으로 여기에 속해 있다고 느끼는 그런 곳인가요?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답을 찾는데 작은 영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